그다음에 교수학습 평가계 이것도 다 학교 알림에 공개가 되어 있는 건데요. 이것도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중학교 걸 보세요. 자, 서답형 비율을 보시면 중학교 같은 경우는 대부분 40에서 60%뭐 학교마다 이거 다 달라요. 근데 0%인 데도 많아요. 서답형이. 그러니까 이 서답형이 중요합니다. 서답형. 중학교 같은 경우는 자, 홍성 지역의 중학교를 살펴보니 서답형이 아예 안 나오는 학교도 있어요. 그리고 수행이 60%인 학교도 있고요. 자, 중학교는 다 다릅니다. 자, 고등학교 한번 보세요. 혹시 이 선생님들 다 서로 짜고 한 걸까요? 고등학교 가면 이게 홍성 지역만 이런 게 아니고요. 전국이 다 똑같아요. 거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공식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뭔가가 체계적으로. 근데 여기서 핵심은 바로 서답형이에요. 자, 그래서 문항을 보시면 서답형이 대략 4문제에서 한 3문제, 5문제 정도까지 나옵니다. 고등학교에 가면 영어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어 기준으로. 자, 그래서 중학교 성취 수준 A의 함정,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난 우리 애가 A라고 해가지고 엄청 잘하고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수행평가를 만약에 만점을 받았다고 쳐봐요. 그러면 60점을 일단 획득한 거죠. 그러니까 성취 수준 A를 맞으려면 90점을 넘게 하는데 그 중에 이미 60점을 가져간 거예요. 기본으로. 성취 수준 A를 맞기 위해서 필요한 남은 점수가 30점이죠. 그럼 지필평가에서 몇 점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75점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성적표를 볼 때 성적표에 찍힌 그것만 보면 안 되고 이런 함의를 이해하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걸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성적표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 입시랑은 아예 다르다는 거예요. 가서 우리의 아이 시험지를 다시 꼼꼼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 다음에 시험 범위의 난이도가 아주 중요해요. 자, 중학교 같은 경우는 보통 교과서 2개 나눈 정도가 시험 범위인 경우가 많아요. 외부 지문은 약간 추가되고요. 고등학교에 오면 모의고사, 부교재, 외부 지문에서 교과서는 양념처럼 들어가요. 범위가 어마무시해요. 그러니까 범위에서 이미 압박감이 커요. 그래서 범위 때문에 난이도가 확 상승을 하죠. 고등학교 내신 그럼 유형별로 몇 문제를 어떻게 몇 분 만에 풀어야 하는지 이것까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만약에 선택형이 20문제, 그러니까 18문제 나오고 서답형이 7문제가 나왔다고 치면요. 학생 입장에서 만약 1, 2등급을 맞으려면 아까 9등급 체제에서 1, 2등급을 맞으려면요. 서답형을 그러니까 객관식은 일단 굉장히 빨리 풀어야 돼요. 내가 아는 지문이 나오는 거예요. 객관식은 1분 이내에 풀어야 돼. 20분 내에 풀어야 돼. 막힘까지 다 해야 돼. 1분 이내에 풀고. 그 다음에 단답형도 좀 빨리 풀어야 돼. 그 다음에 어디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하면 서술형 한 4문제 정도 나오면 여기에 한 문제당 5분씩 걸려서 꼼꼼하게 풀어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예요. 아까 그 문구예요. The present will present. 현재란 뜻이에요. 현재.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게 뭐냐면 메시지였는데 사실은 지금 이 순간이 the present 선물이 될 거예요. For those present.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께 자 혹시 프레젠트의 뜻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지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일단 초등학교부터 생각해 볼게요. 초등학교 한 4, 5학년에 영어 공부 좀 했다는 애들이 프레젠트 하는 선물이라고 알아요. 중학교 오면은 프레젠트 하면 출석 정도까지도 알긴 해요. 근데 고등학교에 오면은 프레젠트가 인과관계 의미가 있어가지고 동사 의미까지도 있다는 것까지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하나 나와요. 자, 고등학교에 가면요, 이 빨간색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의미 현재의, 그 다음에 두 번째 출석한, 세 번째 뭔가 존재하는, 그 다음에 반이어, 액센트 이 정도까지 알아야지 나중에 서술형 대비가 돼요. 그 다음에 나온일 때 선물이라는 뜻도 있고 현재라는 뜻도 있고 근데 문제는 동사일 때 수여하다 의미도 있고요. 5%의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수여하다 뭔가 의미도 있고 뭔가 묘사하다 의미도 있고요. 이 3원이 많이 나와요. 실제 서술형이나 수능이. 인과관계 의미도 있어요. 여기까지 알아야지 수능 내신 1등급을 맞아요. 프레젠트에 대해서. 그게 초등과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고등학교 가서 한가하게 영영사전 다 펼쳐보면서 공부할 여유가 있을까요? 단언컨대 없습니다. 자, 코스트 다 아시죠? 코스트 다 안다고 착각하시는 거예요. 자, 코스트에 비용이란 뜻이 있는 거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초등학교 3학년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문제 하나를 준비해왔거든요. 자, 이런 문제를 3분에서 5분 안에 풀어야 하는 게 내신 1등급의 비밀 열쇠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여기 모르는 단어 하나도 없죠? Fire, Light, East Coast 모르는 단어 있으신가요? 한 개도 없죠? 제가 조건을 그냥 하나 줬죠? 뭔가 단어를 하나 바꾸래요. 보기에 잘 제시된 단어 중 한 단어를 변화해서 그 단어를 추가해서 5단어로 완성을 하는데 이 뜻으로 만든대요. 화재가 발생하여 그는 목숨을 잃었다. Fire crossed him his life. 이 뜻이에요. 자, cost란 단어도요. 어디까지 알아야 되면 여기까지 알아야 돼요. cost가 나운으로 쓰일 때는 비용이라는 뜻도 있지만 동사로 쓰일 때는 인과관계 의미가 있어요. 뭔가 손실을 입다. 그래서 아까 정작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냐면 불이 나서 그는 목숨을 잃었다. 인과관계로 해석을 합니다. 이거에 대한 원리를 이해해야만이 고등학교 가서 서술형 문제를 3, 4분 안에 쭉쭉쭉 쓸 수 있습니다. 서브젝트도 과목, 주제 이런 걸로 다 많이 알고 계세요. 근데 서브젝트에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 영향을 받기 쉬운 이런 의미가 또 있어요. 서브젝트.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is not subject to. 근데 여기서 제가 한 단어를 추가하라고 했거든요. 이거 전형적인 서술형 문제예요. 그렇죠? 이 한 단어를 추가하는데 subject랑 잘 어울리는 to라는 전치사를 추가해서 쓸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고등 내신 서술형 문제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how to write English sentences used by native English speakers. 자, 영어를 영어답게 문장을 구성하는 원리는 크게 3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무생물 주어를 쓴다는 거예요. 영어 문장을 만들 때는. 아까 fire 이런 것도 다 무생물 주어거든요. 그 다음에 인과관계 동사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전치사를 쓸 수 있어야만 해요. 자, 이 원리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영어 선생님들이 이 원리를 다 이해하고 이거를 무식화해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와가지고 그냥 뭐 해보려고 하면 안 된다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밀어붙여야만이 되는 거라는 거죠. 고등학교에서 뭘 해보려고 하면 이 원리를 고등학교 와서 한 달에 이해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건 실제 홍성 지역의 고등학교 시험 문제의 사례입니다.